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기대수명 건강수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질병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당뇨. 근데 이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 호르몬의 질환인데 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귀여우신데요? 오늘 박민수 원장님 모시고요. 우리 당뇨이신 분들이 신장 걱정도 많이 하고 합병증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가정학과 전문의이고 의학 박사인 박민수 박사입니다.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당뇨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당뇨가 왜 걱정을 해야 되는 병이냐? 바로 합병증이 되게 맞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이 합병증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두루두루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당뇨 자체가 평균 수명이 60세, 70세일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슐린 기능이 웬만하면 50세에서 60살까지는 받쳐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는 우리 모든 구독자분도 생각하고 계시는 100세 시대가 왔잖아요. 저는 더 오래 살 거예요. 약사님은 한 12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150세였는데. 150세? 네. 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제 기대 수명이죠. 네. 그리고 기대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수명. 기대 수명은 건강 수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질병이 있다고 하면 바로 당뇨. 근데 이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 호르몬의 질환인데 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당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베타 세포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서양인과 똑같은 어떤 생활 방식, 많이 먹고 가식하고 폭식하고 그다음에 정제된 음식을 먹고 그러면 당뇨병에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당뇨 합병증 자체가 서양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요. 그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요. 1등이에요. 별걸 다 1등 하려고 그래. 그리고 2등이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 가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비만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겠거니 했는데 저희 나라가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1등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약사님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줬는데 왜 미국 애들은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당뇨 사망률이 왜 그렇냐면 이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옛날부터 이제 이랬던 사람들 이미 적응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영양 가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들어온 지 몇십 년이 안 됐거든요.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영양 섭취의 불균형에 의해서 당뇨병 증가율 그리고 당뇨병 증가보다 더 빠르게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치명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당뇨를 일으키는 호르몬에 의지하다 인슐린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인슐린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뇌는 우리 에너지의 전부를 포당으로 이제 쓰잖아요, 그죠? 이 포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거를 저장했다가 근데 혼자서는 포당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세포는 굉장히 정교하게 짜져 있거든요. 아무 염증 물질이나 아무 물질이나 우리 세포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여보낼 때는 들여보낼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세포 속에 당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당이 들어오면 분해된 우리 인슐린이 딱 잡아서 세포로 데리고 갑니다. 그 세포로 들어가면 인슐린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슐린 수용체가 믿을 수 있는 인슐린이 데리고 온 포도당만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당뇨병이 증가된 가장 큰 이유도 영양소는 물론 너무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뭘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먹었을 때 도파민을 가장 쉽게 분비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밥방면을 먹게 되면 자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간에서는 지방으로 저장하고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거죠. 지방세포에서는 지방으로 저장하고 근육에도 저장하고 그랬다가 이제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저장 창고가 계속해서 인슐린이 뭔가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인슐린에게 너가 데리고 오는 애들을 넣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너 스탑.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이게 세포 속에 간이나 지방세포나 근육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니까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진 저항성 상태가 되니까 인슐린도 또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공장이 또 인슐린 공장이
풀 가동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퍼져버려요. 네. 그래서 인슐린 세포가 자가사밀하거든요. 자, 자가사밀에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1형 당뇨병. 그때는 인슐린 주사만 맞아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저항성이 떨어진 인슐린 우리 몸속에 필요성을 많아지게 되면 세포에 악영향을 미쳐서 암세포를 키우는 작용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암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거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혈당이 이제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데 이 혈당들은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 속에 넘치는 당을 이제 못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혈관을 찌르게 됩니다. 그 혈관 내피세포 속에 상처를 내죠. 상처를 내면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가 달라붙냐면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 콜레스테롤 달라붙고 그다음에 백혈구,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혈관 안쪽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그래서 그걸 바로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대사성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큰 혈관, 작은 혈관 할 것 없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 당뇨를 10년 이상 앓으신 분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안과에 가서 망막, 당뇨성 망막증이 있는지를 체크해보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혈관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요? 신장입니다. 당뇨병은 뭐죠? 당이 소변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당은 혈액 속에서 내보내야지 우리 몸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사구체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니까 그 신사구체에 끊임없이 데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를 받은 신사구체가 망가지죠. 그래서 통과시켜야 안 될 것들 막 통과되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가장 큰 게 뭐죠? 단백질, 단백뇨까지 생기고 그게 바로 신장병의 첫 번째 사인이라고 이제. 저는 그냥 100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장기가 몇 개가 있거든요. 물론 심장, 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신장, 콩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제 손발 저림, 왜 족부 괴사 이런 것도 합병증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순환이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가장 취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결국 심장과 가장 먼 쪽에 있죠. 그래서 족부. 그래서 당뇨 합병증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조그만 상처에도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들이 더 심해지면서 족부 괴사가 와서 당뇨발이라고 해서 발가락을 절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신경에도 변성이 와요. 그래서 당뇨성 신경병증은 통증도 오고 감각의 저하도 오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이 심근경색이었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신경의 변성이 있다 보면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를 안 걸리게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당뇨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슐린 기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슐린 기능을 잘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우, 이 합병증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그냥 좀 관리 좀 하면 될 것을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제 사례예요. 제가 식후혈당은 괜찮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한 95에서 105 정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복혈당이 약간 그 경계선에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약사님 제가 봤을 때는 뭐 근육 운동도 굉장히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 그다음에 식후혈당이 140에서 199 정도의 당뇨 전 단계 그래서 공복혈당 장애와 내당능 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력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 과연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는 동안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잠시 떨어지고 글루카곤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보상적으로 좀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식후 혈당이라든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바로 회복되는 거 봤을 때는 인슐린 기능은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수면 조절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굉장히 가로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로한 부분들이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고 그러면 이 당뇨를 위해서 관리해야 될 3가지 팁 알려주시고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엔 밥이잖아요. 그렇죠? 밥심이라고.
밥심으로 지냈는데 근데 어차피 밥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식사하는 패턴을 잘 살펴봤더니 항상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어떤 분들은 밥, 반찬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를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밥. 밥 반찬이 아니라 채소와 비채소, 그 다음에 밥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름을 붙인 게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네. 거꾸로 식사법으로 식사를 해주시면 우리 혈당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 인슐린에게 시간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인슐린을 좀 쉬게 해줘야 되니까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자. 자주 먹지 말자? 그런 것도 있는데 9시 이후에 먹지 말자. 아, 야식하지 말자. 회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본식, 고기나 생선 먹고 나서 꼭 끝날 때 탄수화물. 밥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수화물 그건 조금 이제 안 하시거나 조금 줄여주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 인슐린에게 휴식을 좀 줄 것 같고요. 고기 먹고 냉면 꼭 드시잖아요. 냉면 혈당 완전히 상승해요. 그렇죠. 오, 장난 예, 아니에요. 예. 냉면 조심하셔야 예, 돼요.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그때 먹은 탄수화물은 전부 다 저장됩니다.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뱃살 늘어납니다. 예. 인슐린 또 쉬게 해주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눕거나 앉지 말고 네. 한 2~30분 후 정도는 가볍게 이렇게 산보를 해주시면 우리 인슐린 혼자 일하는 걸 좀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 인슐린의 친구를 만들어줘야죠.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근육이에요. 민재원 약사님 채널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육은 우리 인슐린 도와주는 친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육하고 골밀도는 한번 떨어지면 나중에 굉장히 다시 회복시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높은 상태에서 잘 유지하고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역치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고 생각하고 근력 운동, 그다음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충격을 주는 운동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3편에서 네. 신장에 대해서 좀 더 네.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